네,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집중 조명됐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얼마 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초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고리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최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늘리며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계속 추궁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들이 보고서에 담긴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등 23개 나라에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 명단을 공개하긴 이번이 처음으로 국외 노동자를 통한 북한 정권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즉 외화벌이 차단에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5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 국외 노동자들의 체류 국가들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북한의 강제 노동을 정조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 국가로 중국과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정부는 앞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담은 보고서도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정부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처형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도 지난 2013년 말에 있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이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 사례로 담겼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김용진 내각 부총리 처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번 처형이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이 갖는 극도의 잔혹성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등 북한 외교관의 연쇄 탈북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과 연결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n regime has virtually enslaved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and subjected them to despicable living conditions. 북한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곧 중국 항저우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또 이어서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정상 외교를 벌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 즉 중국 시간으로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Shared efforts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the Iran deal, our shared concern abo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때 미중 정상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힐지 주목됩니다. 현재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사드 배치는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역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Opportunity, I'm confident that the president will use it to express the United States' strong support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allies at the Republic of Korea. 미국도 이번 다자외교 무대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문제를 푸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 대선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초강경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에 대한 구애를 계속해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그 결정판으로 강경 일변도였던 이민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종합적인 이민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초강경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상 반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 비용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구상을 고수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Build a great wall along the southern border, and Mexico will pay for the wall. 100%. 또 시리아 난민 등을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민 심사를 할 때 철저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민 공약 발표에 앞서 멕시코를 찾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동했는데요. 니에토 대통령 면전에서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민 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비난 여론에 휩싸인 점, 그리고 최근 들어 부진했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트럼프로 하여금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게 한 이유로 꼽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민 공약에 있어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다시 출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민 정책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히스패닉계의 반발을 감수하고 백인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집토끼, 즉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의 이번 이민 공약에 실망한 히스패닉계 인사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라이벌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측은 트럼프의 이민 공약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클린턴 캠프는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의 이번 반이민 정책은 가장 암울한 연설이라며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민자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소재로 트럼프와 클린턴 양 진영의 대립 전선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